예, 네이버는 사실 뭐 지난번 급락했을 때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급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있고 인수합병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만 5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는 뭐 크게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전에도 네이버가 사실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후에 하락폭을 좀 키웠는데 전체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승 쪽의 모멘텀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어떤 모멘텀, 일본에서의 어떤 합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이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지겠지만 네이버 종목 자체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이 좀 이어지는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19만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이 19만 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마 좀 조정을 받거나 기간 조정 양상 좀 위쪽에서 박스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가격대부터는 아무래도 실적과 연관된 부분 혹은 일본에서의 모멘텀을 보고 추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19만 원, 지지선은 13만 5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만 원, 13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EDGC 오늘 굉장히 또 흐름 좋았습니다. 진단시약 관련된 업종 자체가 오늘 뭐 굉장히 훨훨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상자이엘 이슈가 좀 장 초반부터 있었죠. EDGC도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17,400원의 비중 10%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진단키트는 이제 제가 이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때 일단 고점은 크게 한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진단키트는 한 몇 번에 걸쳐서 중간중간 간헐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 꽤 괜찮은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다시 모멘텀이 형성됐고 나왔는데 진단키트는 전체적으로 보실 때 한번 상승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준 이후에 2차, 3차 상승이 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떨어졌다가 2차 반등이 나올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형태에서 또 꺾이고 또 내려왔다가 또 모멘텀이 붙을 때 또 올라가고 이런 형식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이제 여기서부터 설정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고점은 계속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키트는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바닥권에서 진입해서 직전 고점 이전에 청산하고 나오는 이런 단발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EDGC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녹십자.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네요. 17만 원의 비중 10%.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네, 녹십자는 뭐 백신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기업이고 글로벌하게도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하게 좀 두각을 서서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녹십자는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에서 상승은 좀 밀어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와 연관되어서 치료제와 백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치료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물군에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작용과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라면 치료제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백신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백신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작용과 팔로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고 이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는 메르스나 사스도 사실 백신이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코로나19와 연관된 부분도 백신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치료제와는 좀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상승 이후에 추세는 살아있지만 한번 대량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13만 8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이쪽에 16만 8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00선이 살짝 이탈이 돼 있는 가운데 코리아나 이어갑니다. 5,000원의 비중은 18%. 화장품 관련주죠? 네, 화장품 관련된 소비주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은 매출액이나 영업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 1,000억대 왔다 갔다, 영업이 한 뭐 35, 50억 왔다 갔다 이 상태에서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결국에 이제 중국제 소비재 관련된 부분 테마 이런 게 형성됐을 때 주가가 좀 반등을 잘 주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종목들 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5,0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4,3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은 우한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조금씩 붙으면서 시진핑 주석 방향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면서 조금씩 상승 모멘텀이 오거든요. 이럴 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위쪽에 5,7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선은 4,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선은 4,3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룩스 6,260원의 비중 40%. 이 종목도 사실 뭐 잊을만 하면 종목 상담이 한 번씩 오는 많은 분들이 접근하신 종목이에요. 네,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LED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이 섹터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좀 보시면은 2017년도에부터 1,100억, 2018년도 한 1,100억, 2019년도 한 1,300억 조금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84억에서 10억, 29억 좀 줄면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은 뭐 크게 개선되거나 뭐 기저 효과가 좀 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서 선방은 하고 있지만 왜냐면 대부분 종목들이 적자 전환한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영업이익은 흑자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밑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폭의 적자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이제 사업의 재편, 모색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가시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2,855원 여기가 최저점 좀 형성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주고 상승 기조에는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은 조금 더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위치인데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부딪히는 위치가 위쪽에 한 6,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차의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다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공방을 벌린 다음에 지금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지 않고 반등을 준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기대는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8,4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8,400원 구간을 좀 넘으면 2차 목표 가격은 10,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룩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로투세븐 또 왔네요. 12,000원에 16분. 지난주에도 이 종목 한번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이제 12,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6%, 고점에서 거의 매수를 좀 하셨고 이후에 급락이 위해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금 3,855원까지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락폭이 컸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때 이제 눌림목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눌림 이후에 이제 다시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아마 저항 가격대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10,000원 정도가 이제 1차 목표 가격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10,000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2차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1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명문제약 6,650원의 비중 25%입니다. 이 종목도 코로나19 테마로 뒤늦게 좀 합류했죠. 네, 코로나19 이제 치료제 연관된 부분에서 테마 형성될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일단 계속해서 제가 한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7,180원 기술적으로 찍을 때 이 구간에서 고점이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고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또 테마가 형성될 때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죠. 다만 지금은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좀 넘어가기는 어려운 모습이고 목표 가격은 6,6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문제약 6,500원이요? 6,6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6,600원 정도 매수 가격 부근까지 주셨습니다. 사람인 HR 32,8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뭐 그렇게 우리가 펀더멘털상으로 뭐 크게 변화가 있거나 혹은 뭐 테마가 많이 형성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뭐 800억대 매출, 작년에 900억대 매출, 올해는 1,000억대 매출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일 만큼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190억에서 275, 올해는 335.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시장이 이제 급락하면서 같이 이제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이제 반등 구간은 지금 현재 보시면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32,800원 거의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1차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28,000원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인데 아래쪽에 18,350원부터 지금 상승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1차 목표 가격은 도달을 했고요.
지지선은 지금 아래쪽에 22,000원 지지선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이제 올라온 이후에 28,000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좀 공방을 벌일 겁니다. 공방을 벌이면서 여기가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28,000원에서 밀렸다가 반등을 줬을 때 28,000원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전량 청산한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위쪽에는 32,000원까지 2차 목표 가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2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